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자, 오늘 수학 통계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또 신나는 수업을 받아보도록 하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함수가 아마 서미프스 이런 단일 조건과 복수 조건의 어떤 조건 처리 함수들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랭크 함수가 시작 함수인데요. 자, 랭크 함수를 또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합니다. 엑셀의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rank 랭크 순위를 구하겠다. 첫 번째 인수는 기준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기준값은 엑셀밖에 없죠. 여기서는 엑셀의 점수를 넣어주고 보라돌이의 엑셀 점수를 줄 테니까 쉼표 참조 영역 어디서 67을 대줘야 돼요? 여기요? 아니죠. 여기도? 아니죠. 당연히 엑셀 안에서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참조 영역의 의미는 기준값을 포함한 특정 범위 영역을 잡아주면 랭크가 이 기준이 이 범위에서 몇인지는 랭크가 구해주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 2등이네.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 체결 하면 되겠죠. 어머, 뭐가 좀 이상하네. 그렇죠? 2등이 2명이고. 자, 뭔가 이상할 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더블 클릭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에러 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신다고요? 그렇죠. 둘 다 상대 참조인데 상대 참조의 특징이 뭐예요? 자동 체결했을 때 모든 주소의 숫자가 일씩 증가하면서 참조 영역이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기준도 그래서 여기 있던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기준 내려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범위가 내려왔죠.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범위는 위에서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에러가 난 이유는 이 참조 영역이 절대 참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했으니 시작 위치로 가서 여기를 절대 참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보면 파란색 주소는 상대 참조니까 내려왔지만 녹색 주소는 절대 참조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참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잘 아셨어요? 자, 여기서 순위를 구했죠. 근데 우리가 순위를 구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 보면 큰 점수가 1등이에요, 작은 점수가 1등이에요. 그렇죠? 큰 점수가 1등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순위가 거꾸로 매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 경우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뭐 달리기의 경기 초 가지고 순위를 매길 때 그냥 매겨버리시면 가장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 되는 뭔가 반대적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이 랭크 함수의 마지막 인수가 바로 정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다 심표를 찍어 볼게요. 자, 찍는 순간 이런 매뉴얼이 떴죠. 그쵸? 자, 여기 좀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좀 당겨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심표를 찍으면 이렇게 뜨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뜨는데 지금 기준이 뭐예요? 높은 게 1순위죠. 높은 순부터 낮은 순서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생략하면 내림차순이 돼요. 그래서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순위 결정법이 내림차순으로 되는데 반대로 매길 때는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름차순은 작은 숫자가 1등이 되는 작은 순부터 큰 순으로 순위를 1순위로 매기는 게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이 되는 반대적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랭크 함수의 마지막 인수인 정렬의 개념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네, 랭크 함수는 여기까지만 알면 아주 완벽하게 습득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박수 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라지 함수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일게요.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자, 여기서 1등의 점수와 2등의 점수와 3등의 점수를 구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1등의 점수란 건 뭐예요? 최고 점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함수가 뭐예요? 맥스라는 함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1등만 구하는 게 아니라 2, 3등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적절한 건 라지 함수가 적절해요. 그러면 는 LARGE 가로 열고, 자, array 다시 말하면 영역 구할 범위 엑셀 점수에서 쉼표 몇 등 1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째로 큰 값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법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뭐 하면 돼요? 채우면 되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이거 왜 이러죠?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 영역이 내려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채우고 나서 이게 왜 그런지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버릇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잘못된 건 여기가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99죠. 이유는 1등이라고 계속 뽑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는 2로 고치고 여기는 3으로 고치면 되는데 그럼 너무 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는 1번이지만 여기는 2번이죠. 이 바뀌는 기준이 앞에 있는 숫자 때문이죠. 그러면 1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한 글자를 빼와서 그거 번째 큰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한 글자 빼려면 무슨 함수 써야 돼요? 그렇죠. left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이 주소의 몇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해라. 그럼 이 left의 결과가 얼마예요? 1이죠. 누구 시각에서요? 그렇죠. 라지 함수가 안을 쳐다볼 땐 1인 거예요. left가 아니라. 왜죠? 식은 안에서 밖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함수는 안에 있는 식의 결과만 볼 수 있다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1인 거예요. 그러면 1번째로 큰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하면 B16이 B17이 되면서 left의 결과가 2로 바뀌면서 두 번째로 큰 값이 자동 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내리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응용되는 형태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라지만 해봤지만 스몰은 마찬가지로 작은 값들 중에 몇 번째를 구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얘는 1+1 원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라지 스몰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var 함수와 stdv라는 함수는 사용법은 기본 함수처럼 그냥 어떤 일정 범위만 넣으면 이 일정 범위의 값을 가지고 분산값을 구하고 일정 범위의 값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 var 가로 열고, 자, 엑셀 범위를 잡아주고 가로를 닫으면 끝이에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뭐한다? 분산값을 구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stdev 라는 함수는 엑셀 점수를 가지고 표준 편차 값을 구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뭐 사실 이게 안에 인수가 복잡하게 몇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함수처럼 어떤 범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var이라는 함수와 stdv라는 함수의 어떤 역할 정도만 잘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값을 구하는 미디언 함수는 말 그대로 가로 안에 있는 값들 중 중간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median 가로 열고 엑셀 가지고 해볼까요? 엑셀 점수 중에 가장 중간값은 얼마죠?
54점이 중간값이다. 그러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인수가 홀수계로 있을 때는 명확한 중간값이 있지만 인수가 짝수계로 있을 때는 중간값이 없죠. 자, 무슨 소리냐면요. 1, 2, 3, 4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mi, me, din 이 4개의 값에서 중간값을 구해라. 그러면 사실 이 중간값은 2와 3이 둘 다 중간값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걸 구하냐면 2와 3, 이 두 값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구해주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미디어는 인수가 홀수계일 때는 거기에 정확한 중간값을 주지만 짝수계일 때는 네, 그 중간에 있는 두 값 중에 사이의 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기능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수학 통계함수 쪽은 모두 끝이 났어요. 자,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함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